안녕하세요, 헤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인벤터 저번 영상에서 저희가 이제 예제 2번까지 작성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그 예제 2번에 그 나사를 내기 위해서 순나사를 내기 위해서 스레드라는 기능을 배웠습니다. 물론 스레드가 순나사를 내기 위한 전용 기능은 아니에요. 앞나사도 가능합니다. 그때 보여드렸지만. 그래서 스레드는 우리가 나사산의 형태를 표현해주기 위한 기능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예제 들어갈 건데, 이제 다음 예제를 하려면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기능을 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추가적으로 알아야 되는 기능에 대해서 먼저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좌측에 나와 있는 도면을 여러분들이 딱 보시면 이미 눈치채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 이번에 무슨 기능을 배우겠구나, 라고. 그래서 좌측에 있는 도면을 보면 누가 봐도 아, 패턴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거는 패턴이에요. 일단 패턴에 대한 건 스케치 때도 얘기가 나왔죠. 스케치에서도 우리가 패턴을 해줄 수가 있었습니다. 직사각 패턴과 이제 원형 패턴 이런 걸 해줄 수가 있었고, 아니면 경로 패턴 뭐 이런 것들을 해줄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게 모델링에서도 가능하죠. 그래서 모델링 단에서 패턴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스케치 패턴 할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 패턴은 스케치 패턴을 하시는 것보다 모델링 단에서 패턴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스케치 패턴 하는 쪽이 용량을 더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자체를 더 많이 차지를 하기 때문에 꼭 스케치 패턴으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해결해야만 해결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부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모두 모델링 패턴을 통해서 처리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죠. 이 패턴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해요. 거의 대부분 이제 우리가 모델링에 관련된 기능들은 두 가지 패널에 들어가 있어요. 작성 패널에 들어가 있거나 아니면 수정 패널에 들어가 있거나, 지금 상부에 보시면 이쪽에 작성 패널이 있죠. 작성 패널. 형상을 만들어주는 쪽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형상을 수정하는 쪽은 수정 패널에 들어가는데, 패턴만은 따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패널이 아예 따로 있어요. 자, 패턴 패널 안에는 총 4가지 기능들이 존재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직사각형 패턴, 두 번째는 원형 패턴, 세 번째는 스케치 기반의 패턴, 스케치 현기의 패턴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미러, 이렇게 총 4가지 기능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를 이제 오늘 이 영상 하나에 다 할 순 없고, 여러분들이 제 스타일 잘 아시겠지만 저는 설명이 길고 중간에 사설도 들어가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루에 한 개 강좌에 이제 하나씩, 강좌가 너무 길어진다 싶으면 어떻게 보면 이제 한 개의 기능에 대해서 이제 2개로 나눠서 뭐 파트 1, 파트 2 뭐 이렇게 진행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거는 직사각형 패턴을 먼저 다룰 겁니다. 뭐 옆에 있는 예제만 보셔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자, 일단은 저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일단 스케치를 그려야겠죠. 그래서 이제 S.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XZ 평면이죠. XZ 평면을 선택하겠습니다. 자, 평면도가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건 롤 버튼으로 똑바로 해줄게요. 그리고 2점 직사각형. 그렇죠? 선택해서 자,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됐을 때 원점에 붙여주고 쭉 빼서 자, 100 탭 100. 자, 그리고 엔터. 자, 일단 패턴의 베이스가 되는 형상입니다. 그리고 마무리. 자, 그다음에 돌출 단축키 2죠. 단축키 2로 돌출. 이제 도면에 돌출 높이에 대해서 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도면 잘못 작성하신 거 아닌가? 네. 잘못 작성하신 게 아니라 저거는 제가 그 높이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해라. 왜냐면 지금 저 높이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따지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패턴이 어떻게 되느냐, 그걸 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높이는 여러분들 편하실 대로 하면 되고, 저는 그냥 기본적으로 나온 10mm를 그대로 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상태로 확인 눌러줄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홈 버튼 눌러서 화면에 꽉 차게 이렇게 들어오게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하나씩 파져 있는 요 형태, 요 형태들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겠죠. 자, 이제 옆에 도면 보면은 이제 제가 예제에 제공해드리는 게 2가지입니다. 이 도면이 있고 그 다음에 요 다음 도면이 있어요. 이 2개는 똑같은 도면이에요. 다르지 않습니다. 단지 이제 표현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이제 요 패턴 되는 형태의 위치의 표현의 차이가 얘는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가 있는 이 형상에 대한 디테일한 치수는 여기 보면 A 해가지고 동그라미 쳐져 있죠. 하나의 형태. 이걸 이제 상세 표시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죠. 아마 도면 쪽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저게 뭐야? 그러실 수 있는데, 자, 요 부분, 요 동그라미 친 부분에 대해서는 A로 정의를 하고, 그 A에 대한 형태는 이렇게 돼 있다. 저 부분에 대한 치수를 저 안에다 꾸역꾸역 집어넣기에는 공간이 모자라요. 치수끼리 막 서로 싸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별도로 상세 뷰라는 걸 뽑아가지고 이렇게 해주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의돼 있다.
요거는 이제 요 두 개 도면 다 동일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A 표시돼가지고 동일하게 돼 있고 이제 상세 뷰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많이 공부하신 분들, 특히 전산응용 시에도 기능사 뭐 이런 거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조금 이제 요거 이상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CAT는 안 나오구나. 매뉴팩처링 2급 시험 문제를 봐도 저게 디테일 저렇게 안 써있고 어떻게 써있어요? 상세 뷰 써있고 뭐 전산응용 기능사 작성할 때도 상세 이렇게 한글로 딱 적어주잖아요. 그렇죠? 한글로 적어주는데 제가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실무에서는 한글을 잘 안 씁니다. 한글을 잘 안 쓰는 이유. 이제 어떤 분들은 좀 한글을 안 쓴다 그러면 되게 기분 나빠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거 뭐야? 유식한 척 하는 거야? 우리가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막 어떤 이제 병명이나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친절하게 그냥 우리나라 말로 그냥 감기요. 뭐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막 적을 때도 그렇죠. 막 영어로 막 휘갈겨, 필기체로 휘갈겨 써가지고 팍 해서 그렇게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잘난 체 하고 싶어서 그런 거냐? 아니면 멋을 위해서 그런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해하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걔네들은 왜 그래? 그냥 한글로 잘 적어주면 되잖아. 친절하게 이렇게 해주면 되잖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잘난 체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업무 효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분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배울 때, 영문 기준으로 많이 배우고, 그 다음에 학회, 학술회, 뭐, 국제적인 거, 뭐, 포럼 이런 데 갈 때는 다 영문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영문 기준으로 해야 그게 빨라요. 오히려 그분들은 어색할 거예요. 한글로 이거를 뭐, 병명을 한글로 딱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분들은 더 어색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배워오면서 전반적으로 거친 게 전부 다 영어 기반이기 때문에 오히려 영어로 듣는 게 더 명확하고, 그 다음에 영어로 된 표현 중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필렛하고 라운드 이거 얘기했을 때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두 가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한국말로는. 그렇기 때문에 영문이 더 편한 거죠. 그러면 이제 도면에서도 그런 이유냐? 아니요. 도면 배우는 분들은 한글이 더 쉬워요. 왜냐면은 굳이 도면 배우는데 우리가 영문으로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도면에 관련된 부분들을 한글로 충분히 배울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당신은 잘난 체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문제는 이제 소프트웨어의 문제예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CAD라는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명령어가 영문 베이스예요. 그러면 이제 영문하고 한글을 내가 도면에서 섞어 쓴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내가 한글 쓰기 위해서 한영 전환을 했어요. 한글 키를 딱 눌렀는데 한글 막 쓰고 나서 좀 이따 까먹었어. 한글 내가 바꾼 거. 그래 놓고 명령어를 쳐요. 그럼 한글로 돼 있는데 명령어가 입력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왜 이래 명령어가 왜 실행 안 돼? 그러다가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아까 전에 한글 쓴다 한글로 바꿨지. 그제서야 한글 전환하다. 이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면에다가 한글을 섞어 쓰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경우, 그러니까 긴 장문의 설명을 써야 된다. 그때는 한글로 써요. 좀 심하신 분들은 아예 긴 장문도 영문을 외우세요. 그냥 아예 한글로 바꾸지 않으려고.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간단하고 짧은 것들은 거의 다 영문을 외워가지고 쓰는 편이죠. 그래야지 내가 한영 전환을 최소한으로 하고, 그래야지만 도면을 작업할 때 내가 한영 전환에 대한 이제 문제 때문에 도면의 작업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제도법에 이제 분명히 상세는 한글로 상세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상세 뷰, 상세도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축척은 축척 이렇게 쓰게 돼 있어요. 카운터 보고는 카운터 보고로 하게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 규정상으로는 자립하기라고 돼 있어요. 카운터 보고는. 자립하기. 그리고 깊이는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줄였을 때 DP라고 쓰는데, 그 영문도 원래 뎁스를 써야 되는데 뎁스를 줄여가지고 DP만 쓰거든요. 근데 한글로 쓰려면 뭐예요? 깊이를 써야죠. 근데 그 깊이 안 쓰고 거의 대부분 실무 가면 DP 이렇게 써요. 그렇게 쓰는 이유가 잘난 척하고 싶다? 아니에요. 절대. 그게 훨씬 더 작업하는 데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영문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 A, 상세죠. 상세 A, A에 대한 상세. 여기 이제 표기해준 A에 대한 상세고, 그 다음에 스케일, 축척은 5대1이다. 무슨 얘기예요? 5배 키웠다는 얘기죠. 얘는 5배 키워서 그런 거야. 근데 요 축척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오해가 있으신 분들 계신데, 이 치수값, 이것도 다 5배 커진 치수냐? 아니에요. 치수값은 원래 1대1일 때, 원래 크기를 그대로 기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수값은 바로 보는 거예요. 바로 보는 건데, 지금 이 화면에 그려져 있는 건 여기 있는 게 원래 1대1 크기인데 그걸 5배로 키워서 그린 거다. 대신 치수 표기는 1대1로 해준 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간혹 가다가 이거 5대1 돼 있다고 이 치수값을 나누게 5 해주시는 분들 계세요.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는 개수입니다. 이렇게 패턴 같은 거 들어갔을 때는 요 개수에 대한 내용을 여기다 적기가 상당히 애매해요. 도면에다가. 그래서 여기 별도로 이렇게 적어주죠. 개수가. 이제 일반적으로 12 곱하기 10이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 12를 내가 이쪽 방향을 12로 볼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시는데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도면 그리는 사람들은 모든 상식이 첫 번째 나오는 게 X축, 두 번째 나오는 게 Y축이에요. 그다음에 12 곱하기 10이라고 적어주면 X축으로 12개가 존재를 하고 그다음에 Y축으로 10개가 존재한다. 이렇게 됩니다. 12 by 10 하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도면 그리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상식이에요. X가 먼저고 항상 Y가 나중이에요. 그래서 총 이제 요거 합쳐가지고 120개다. 라고 수량을 명기해 준 거죠. EA라고 적어준 거는 개수를 우리가 쓸 때, EA. 저거 이제 약자인데, 저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EA 적혀 있으면 몇 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그 다음에 치수 표현 형태가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예요? 나열된 이제 하나와 하나 사이에 간격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쵸? 하나와 하나, 요 틈새가 나와 있는 형태. 요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죠? 요거는 이제 뭐예요? 배열이 하나 나와 있고 여기에 이제 전체 마지막 거까지의 배열이 나옵니다. 요거는 제도법에서 이제 많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무에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맞냐 아니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냐라고 하면 정확하게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배열된 것들은 우리가 제도법상에서 이렇게 표기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게 있어요. 이제 여기 써 있는 값을 보면 이제 앞에가 수량입니다. 수량 11 곱하기 8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옆에 개수 적어놓은 게 뭐예요? 10인데? 근데 왜 11개야? X축으로 12개라며. 그쵸? 이게 Y축도 똑같아요. Y축도 보시면 여기 11로 돼 있죠. 개수가 제일 앞에가 개수예요. 여기 9로 돼 있죠. 아까 보면은 12 곱하기 10이라고 돼 있어요. X축으로 12개라며. 왜 11개야? 10개라며. 왜 9개야? 이렇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얘는 간격의 개수입니다. 간격의 개수. 여기 적히는 건 간격의 개수예요. 간격의 개수가 실제 배열된 객체의 개수보다 하나가 적어요. 왜냐면 간격이라는 건 하나와 하나 사이니까. 그래서 여기 도면 치수에 적히는 건 간격의 개수입니다. 이거 되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도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여기 있는 건 간격의 개수다. 그래서 하나씩 적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 도면은 드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도면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2D CAD 연습할 때 보면 간혹 가다가 저런 식으로 돼 있는 도면들이 있어요. 물론 저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 도면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는 틀린 건 아닙니다. 맞는 거예요. 맞는 건데 실제 실무에서는 잘 안 써요. 저런 식의 표현. 아까 두 번째 거를 주로 쓰지. 근데 이제 우리가 학습하는 학습 단계에서는 꼭 저렇게 나와 있는 도면들이 있는데 도면이 저렇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간혹 가다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 도면을 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하기 위해서 이걸 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거를 마저 하려면은 이제 반복되는 패턴의 형태. 그쵸? 그럼 이제 얘죠, 얘를 하나 그려주게 되잖아요. 그쵸? 이제 그려줄게요. 그래서 이제 윗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줄게요. 자, 평면도는 다시 이렇게 롤 버튼을 눌러서 똑바로 되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거 똑바로 되게 해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요거를 똑바로 안 되게 해서 그리면 아마 저랑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원점이 이제 여기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그려준 이제 베이스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거죠. 좌측 하단에 원점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이제 L 해가지고 탁 대충 찍겠죠. 수평하게 대충 놓고 수직하게 대충 놓고 찍고 위로 수직하게 일단 형상을 먼저 그리는 거예요. 앞서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3D 작업할 때는 형태를 먼저 똑같이 그려주는 게 먼저예요. 치수는 나중 문제. 이렇게 그려주고. 그렇죠? 그리고 형태는 대충 이 형태가 비율은 좀 안 맞을 수 있지만 어쨌든 비슷한 형체가 나왔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치수를 주는 거죠. 자, D 단축키가 D죠. 치수는. 그래서 땅 여기서 여기까지 사이 간격. 요게 6이다. 그렇죠? 전체 높이.
이게 5다.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3이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3이잖아요. 이거는 치수로 안 해도 되고 뭘로 해줘도 돼요. 이퀄 눌러가지고 같은 구석 조건으로 이 길이랑 같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자, 그럼 이 형태에 대한 건 다 끝났어요. 그러면 이제 위치는 이제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원점에서부터 3mm. 원점에서부터 3mm. 그렇죠? X축으로 3mm, Y축으로 3mm. 그렇게 된다. 그럼 이제 D 여기서 여기까지 3mm. 그렇죠? 원점에서 여기까지 높이가 3mm다. 그럼 이제 완전 정의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이제 얘로 뭐예요?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저 모양의 구멍. 그래서 돌출 2 해주죠. 처음엔 이제 이렇게 위로 탁 튀어나올 텐데, 여기서 요 아래쪽 절단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주면, 어떻게 줄 거냐면, 이제 이거를 10으로 안 하고, 전체 깊이를 다 뚫어줄 거니까 전체 관통.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를 다 우리가 일일이 이제 이렇게 다 그려서 하는 건 아니고, 아까 스케치 그릴 때 스케치에서 이걸 일일이 해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면 그렇게 되면 그 배열에 관련된 구석 조건이 모든 선마다 하나씩 이제 딱 들어가게 되거든요. 개수가 너무 많아져요. 그래서 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스케치에서 저걸 패턴을 하게 되면 용량이 커진다. 가급적이면 그냥 지금 이 모델링 상태에서 하나만 저렇게 모델링을 해놓고 이제 패턴을 해줘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직사각 패턴을 할 겁니다. 직사각 패턴 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이렇게 나와요. 단축키가 나와 있죠. 컨트롤 쉬프트 플러스 R. 그렇죠? 컨트롤 쉬프트 R을 눌러주면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컨트롤 쉬프트 R을 눌러주면 이렇게 특성 명령이 특성 팔레트 형태로 나옵니다. 이제 요 특성 팔레트로 바뀐 거, 요 특성 팔레트로 바뀐 게 요게 2026에서 바뀌었어요.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최신 버전인 2026을 쓰는데, 만약에 2호를 쓰신다 그러면 이게 안 나오고 옛날 방식의 다이얼로그 박스가 나오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이걸 좀 켜놓은 예전에 써가지고 켜놓은 상태인데, 요게 이렇게 닫혀 있을 거예요. 이렇게 범위하고 출력 형상.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여러분들 버전이 이거는 버전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범위라는 거, 이게 제가 기억하기는 이것도 최근인데, 지금 제가 쓴 게 2026이잖아요. 아마 2025에서 범위라는 게 추가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범위. 만약에 이게 2024 버전 이 아래다라고 하면은, 범위라는 게 없을 겁니다. 요 기능이 없어요. 저거는 이제 최근에 생긴 기능이고. 이거는 확실히 이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 버전이 최신 버전이 아니면 지금 이 영상 보고 하는데 약간 좀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최신 버전 기준으로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은 이게 이제 특성 팔레트로 나오거나 다이얼로그 박스로 나온다의 차이에서 이걸 인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칸들의 구성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여기 보면 방향 A라고 되잖아요. 방향 A라는 게 다이얼로그 박스의 어디를 얘기하는구나. 아마 이게 다이얼로그 박스 방식은 방향 A가 이쪽에 있고 방향 B가 여기 있을걸요. 이렇게 양쪽으로 있는 스타일이 있을 거예요. 요거하고 요거가. 그리고 범위는 아마 2025면 아마 있을 거예요. 2025면 요 하부 쪽에 범위가 하나 추가적으로 더 있을걸요. 그리고 출력 형상은 이제 플러스 옵션으로 해서 더보기인가? 뭐 그런 식으로 있을 거고, 다이얼로그 박스. 그런 식으로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특성 팔레트 말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요거예요. 옆에 있는데, 옆에 보시면 이제 위쪽에 아이콘 3개가 있습니다. 아이콘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여기 있는 아이콘 3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까 컨트롤 쉬프트 R로 직사각형 패턴으로 들어왔잖아요. 근데 들어오고 나서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나 원형 패턴인데, 그럼 여기서 바꿔줄 수 있어요. 원형 패턴. 아니야 나 스케치 기반 패턴인데, 이렇게 바꿔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부에 있는 거 요게 있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마우스 갖다 대보시면, 선택 모드를 솔리드 패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선택 모드를 개별 피처 패턴화로 설정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입력 형상, 우리가 뭐를 반복시킬 건가에 대한 게 있는데, 이게 피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서는 이제 솔리드라고 얘기를 하는, 솔리드 패턴화라고 얘기하는데, 본체의 개념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형상을 반복을 시킬 거냐, 아니면 형상이 아니라 하나의 작업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한 기능을 반복할 거냐, 거든요. 피처는 기능을 반복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솔리드는 형상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솔리드로 이렇게 선택을 하면, 클릭을 하면, 이게 전체가 다 선택돼요. 이 형태가. 왜냐면 지금 요 파일에는 형태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형태 전체가 반복이 된다. 라는 거고요. 선택을 할 때 이렇게, 난 이 형체를 반복시킬 거야. 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 되고, 그게 아니라 난 여기 뚫어준 구멍만 반복을 할 거야. 라고 한다 그러면, 피처로 해서 뚫어준 구멍의 작업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 선택하면 이렇게 돌출 2가 활성화가 되죠. 돌출 2라는 작업을 활성화해 준 거예요. 요 차이도 이제 좀 이따가 약간 알아볼 겁니다. 이제 어떤 차이가 나는지. 일단은 이제 기본은 거의 대부분 피처를 반복을 해요. 그래서 이제 입력 형상에서 피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직사각형 패턴이 실행이 되면 피처 쪽에 이렇게 파랗게 밑줄가 있는 거. 제가 파란 밑줄은 중요하다 그랬죠. 뭐냐? 지금 저 칸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뭔가를 클릭을 하면 다 여기에 추가돼요. 다른 것들이 추가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 선택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방향 선택을 클릭해서 이렇게 밑줄 해가지고 활성화를 시켜줘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내가 요 모서리선을 선택을 한다고 그 방향이 선택되지 않고 추가가 되죠. 두 개의 피처다. X로 선택 취소하고 뭐 안쪽에 있는 구멍만 선택을 할게요. 그렇죠? 그 때문에 내가 요걸 해주려면 요걸 클릭해야 되는데, 요거 클릭하는 거 말고도 이제 방법이 있는 게,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줘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파란 줄이 바뀌죠. 여기까지 안 가도 되고,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도 돼요. 이렇게 하고 이제 방향을 선택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이쪽 방향이야. 그렇죠? 그러면 이쪽 방향으로 지금 하나, 둘. 왜냐면 개수가 2개. 번호라고 돼 있는데, 이게 왜 번호로 돼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개수인데. 번역이 잘못됐어요. 개수인데. 개수고, 그 다음에 이제 분포라는 게 있는데, 분포 보면, 요건 그림 보면 이해가실 거예요. 하나와 하나 사이. 그렇죠? 한 놈과 하나 사이의 간격이고, 얘를 해주면 개수가 2개인데 전체. 이거 2개일 때는 티가 안 나요. 이거 3개로 바꿔볼게요. 3개일 때는 달라요. 자, 6개를 입력했네. 3개. 3개 입력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평면도로 딱 가서 롤로 돌린 다음에 이걸 좀 확대를 해서 보면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mm야. 거기에 3개가 들어가. 3개가 들어가게. 하나의 간격에 3개가 들어가는 거고, 이걸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하나와 하나 사이의 간격이 10mm야. 그렇죠? 그러면서 3개. 다른 거죠. 내가 원하는 거리에 다 들어오게 할 거냐, 내가 원하는 개수를 들어오게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 여러 개를 배열을 할 거냐. 그거에 따라서 이거를 할 거냐, 이거를 할 거냐. 우리가 흔히 이제 도면에서 갖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얘를 어떻게 적용할 거냐를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 도면을 보면 그 위치에 대한, 간격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나와 있으면 대부분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얘와 얘 사이의 간격, 이제 하나와 하나 사이의 간격이잖아요. 이걸 입력을 하는 건데, 얘와 얘 사이의 간격이다 그러면 도면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몇을 입력하시냐면 2를 입력하세요. 이러면은 다르죠. 얘는 2를 입력하니까 떨어져 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패턴에서의 간격을 얘기할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간격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의 형상이 있으면 내가 요 점부터의 거리를 봤으면 같은 점까지의 거리를 봐야 돼요. 이게 간격이에요. 패턴에서의 간격은 저게 간격이에요. 그럼 얘는 뭐예요? 6 더하기 2니까 8이에요. 도면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는 8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2D 때도, 2D 패턴에서도 되게 학생들이 많이 헷갈리는 건데, 도면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를 간격으로 더해요. 그냥 무조건 요 사이거리를.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돼 있는 예제들은 별로 안 좋은 예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잘 표현 안 해요. 아까 봤듯이 제가 그냥 하나 사이에 같은 거리의 간격을 얘기를 하는 거다. 라는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지 저렇게 표현을 잘 안 한다.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CAD 연습용 예제에는 저렇게 돼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패턴 나올 때 저렇게 간격 들어가야 돼. 근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더한 값이다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8을 입력을 해야지 그렇죠.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까지 개수가 몇 개예요? 12개다. 이쪽 방향의 개수가 이렇게 12개다. 라고 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제가 이제 여기서, 방향을 지정하기 위해서 선을 선택을 했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쪽 모서리 선을 선택을 했어요. 근데 원래 저 방향을 정할 때, 방향이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좌표계 있죠, 얘. 얘하고 일치한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선의 방향이 뭐예요? X축의 방향이에요. 저 축의 방향과 일치할 때는 원래는 이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요 위쪽에 보면은 방향이 있습니다. 요 첫 번째 화살표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얘는 뭐냐? 내가 선택한 선을 따라가겠다.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 빨간색 X축이다. 세 번째는 뭐냐? 초록색 Y축이다. 이제 네 번째는 뭐냐? 파란색 Z축이다. 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예요? X축 방향, 이 선이라는 게 X축 방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선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X. 여기서 X축을 선택하는 거. 원래 이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기본 원점 좌표계, 우리가 이제 원점 좌표계를 이제 UCS 또는 이제 UCS는 유저니까 유저가 아니라 지금 있는 좌표계를 얘기한다 그러면 월드 좌표계 WCS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WCS하고 일치한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방향성은 그냥 WCS에 있는 축 방향으로 잡아주시면 된다. 굳이 뭐 그거를 선을 선택한다 라는 건 아니죠. 그러면 이제 요 위쪽 방향은 뭐예요? 지금 이제 보면 요게 Z축 방향이에요. Z축. 그러면 Z축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Z축을 선택하면 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갔는데 얘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아.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이쪽 방향인데 왜 그럴까요? 그거는 WCS 방향에서 양이 어딘가예요. 플러스 방향이 어디냐예요. 플러스 방향. X축은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방향이 맞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Z축은 어느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 이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기본이 그거예요. 디폴트가. 항상 내가 선택한 축에 플러스 방향을 향하게 돼 있어요. 그게 디폴트이기 때문에 방향이 이제 거꾸로 나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과. 그거는 방향을 내가 바꿔주면 돼요. 방향 바꿔주는 건 어디 있어요? 여기 보면, 아이고, ESC 눌러서 꺼져버렸네. 다시. 자, 컨트롤 쉬프트 R 하고, 자, 피처는 요 구멍 선택하고, 자, 여기는 X축. 그 다음에 여기는 개수는 12개. 그쵸? 그 다음에 간격은 8이다. 이렇게 입력하는 거죠. 8이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요거는 Z축 하고 방향은 뭘로 바꾸느냐? 여기 보면 반전이죠. 방향 반전. 네, 반전은 꺼짐인데 눌러주면 켜져요. 방향을 반전시키겠다. 해주는 거죠. 여기의 개수는 아까 10개라 그랬죠. 이렇게. 그쵸? 간격은 10mm가 돼 있을 거예요. 도면 보시면 5, 요 두 개를 더한 값이라 그랬죠. 더한 값. 더한 값이니까 10mm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패턴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확인. 거의 대부분 이제 학원 강사님들이 이제 여기까지 알려주실 거예요. 자, 컨트롤 Z. 자, 패턴 컨트롤 Z로 취소했고요. 이 도면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 그러면 이 거리 폭값하고 요거 하고 그다음에 여기 폭값하고 요거 하고 하층 값을 사이 간격으로 입력을 해야 된다. 이제 요렇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요게 첫 번째 사용 방법 말씀드린 거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이라고 하기 좀 애매한데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 도면을 볼 거예요. 이 도면. 정보가 이제 이렇게 거의 대부분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렇게 주어지면
자, 이제 다시 컨트롤 시프트 R 해서 직사각형 패턴을 실행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구멍은 이제 요걸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네, 요걸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은 당연히 이제 X축과 그 다음에 Z축을 선택을 할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냥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Z축은 방향을 반전해줘야겠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나와 있는 정보가 이렇게 돼 있다. 요 한 칸의 간격이 나와 있으니까 한 칸의 간격을 쓰셔도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요거 쓰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맞춤. 이제 한 칸의 간격이 아니라 증분, 맞춤. 맞춤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맞춤을 이렇게 딱 누르고 그 다음에 요 거리 값에다가 뭐를 입력하냐면 88을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전체가 나와 있죠. 88을 입력하고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 맞춤을 입력을 하고 그다음에 거리 값을 얼마로 입력을 해요? 90을 입력을 하는 거죠. 이때도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하단 좌측 하단이잖아요. 형태의 좌측 하단이면 얘도 좌측 하단까지예요. 요 위까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 거리다라는 것이 아니고 반대 이쪽도 마찬가지 요쪽 끝에 있는 지금 두면 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저쪽 끝도 이제 여기까지 찍은 거예요. 저쪽 끝에 있는 12번째 거에 저 끝에 있는 저걸 찍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개수를 적을 때는 여기 있는 도면에서 보고 11로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12로 적어야죠. 하나가 더 커져야 된다. 그러니까 형상의 여기 있는 개수는 간격의 개수가 아니에요. 형상의 개수예요. 형상의 개수. 간격의 개수가 아니에요. 요 개수.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9가 아니라 10으로 입력을 해요. 하나 커져야 되니까. 그래서 확인해주면 이렇게 된다. 똑같이 이런 결과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증분이냐 아니면 전체 거리의 맞춤이냐인데 솔직히 말하면은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이게 설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도면을 보고 작업을 할 때는 지금 있는 저 개념들이 맞거든요. 맞는데 이게 설계적으로 했을 때는 증분은 맞아요. 증분은 맞는데 맞춤은 안 맞아요. 맞춤은 왜 안 맞냐면 우리가 이제 설계적으로 이런 이제 패턴들을 생각을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의 대부분 제가 이제 패턴을 쓸 때의 경우인데 이제 하나와 하나 사이의 거리를 뭐 정수로 맞추겠다 이런 생각은 잘 안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이제 이 똑같은 패턴을 뭐 주어진 공간이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라고 하면은 이 사이에 몇 개를 자 이거 n 개를 등분 배치하겠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공간의 제약은 이쪽 끝이 제약이거든요. 이쪽 끝. 이 끝이 위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형상을 갖고 있으면 이렇게 이 거리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부분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몇 미리 여유를 가지고 여기서 몇 미리 여유를 가지고 그러면 이 거리에서 뭘 빼요? 이 여유값과 이 여유값을 빼요. 빼고 알고 있는 거리가 이 거리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하려면 요 하나가 가지고 있는 요 폭을 계산해서 한 번 더 빼줘야 돼요. 설계적으로 생각할 때 그거 상당히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이 아쉽지 않나. 원래 저 맞춤의 개념은 그냥 이 하나를 마지막 개수 하나를 포함한 이 끝의 거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예요. 원래 저 기능은 그렇게 됐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좀 아쉬울 뿐이죠. 아쉬울 뿐이지 못 쓰겠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하나의 폭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설계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만큼을 더 빼서 생각을 하면 된다 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 그것마저도 이제 생각 안 할 수 있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이제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이제, 여기까지는 다 어느 학원에서나 다 알려주는 거고, 이제 이거 외에 이제 추가적인 내용들을 더 알아봐야겠죠. 자, 그래서 컨트롤 Z로 일단 패턴 한 건 취소하겠습니다. 요거 하나 요렇게 있고, 요 돌출 2 한 거, 이제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차이를 좀 봐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피처로만 저거 작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컨트롤 시프트 R을 해가지고 피처가 아니라 어차피 요 위에 세 개는 요거 따로 배우고 요거 따로 배운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제 요 버튼은 누르지 않을 거고 여기 보면 이제 얘가 지금 요렇게 피처를 선택하게 돼 있는데
피처가 아니라 형상을 선택한다라고 딱 되면 지금 갖고 있는 형상이 요거 하나기 때문에 요 하나가 선택됩니다. 그래놓고 제가 X증분 그 다음에 Z증분을 걸게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전체 판까지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간격을 좀 넓혀줘야겠죠. 하나의 간격이 100이니까 사이 간격이 110이 되게 할게요. 110. 그렇죠. 요것도 110. 그래서 얘는 형상 베이스이기 때문에 요 구멍만을 패턴 시키진 못하는데 만약에 내가 모델링 하는 상황에서 똑같이 요 구멍이 뚫린 판재, 요 판재 전체가 이렇게 돼야 된다. 이렇게 패턴이 돼야 된다. 그럼 이제 이거를 만약에 피처로 한다고 생각을 하면 피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선택하고 요 안에 구멍도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요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줘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형상 하나 통째로 돼 있을 때는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고 저렇게 피처를 나눠서 두 개를 다 선택하지 말고 뭐예요? 얘로 해서 그냥 어차피 이게 하나의 완성된 형상이니까 완성된 형상을 가지고 간다. 지금은 이제 제가 예제니까 간단하게 해서 피처가 두 개인데 일반적으로 저 형상을 여러 개로 패턴 시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요 만들어진 하나의 형상이 되게 복잡해요. 뭐 돌출도 있고 막 거기에 뭐 회전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해서 한 10개의 피처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형상이 만들어져. 그러면 그걸 우리가 피처 기반으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0개의 피처를 다 선택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택할 때 힘들지 않냐? 그러면 완성된 형태 하나만을 선택해서 전체적으로 패턴할 수 있게 그렇게 작업을 해주는 게 이제 요거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솔리드 선택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솔리드 패턴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사용하면 된다. 이제 일반적으로 거의 대부분의 작업은 단순하게 있는 피처 한두 개의 조합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냥 피처로 작업하시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저 형상을 패턴한 적은 실제 실무할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거의 없는 거지 아예 없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복잡한 형상을 완성해 놓고 그걸 패턴 시켜야겠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저라도 저 솔리드 패턴을 쓸 거예요. 솔리드 패턴은 이제 그럴 때 사용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할 거는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요 위서부터 이제 칸들 쭉 다 있는데 여기 보면 요 가운데 요거 그렇죠. 중간 평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는 뭐냐? 얘는 대칭으로 패턴을 시키는 거예요. 대칭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제 피처를 얘를 선택을 할게요. 얘를 딱 선택을 하고 보면 간격은 이제 줄이겠습니다. 간격은 아까 저기 한 대로 여기 간격은 X축 간격이니까 8로 하고 그다음에 여기 간격은 10으로 하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개수가 지금 두 개인데 두 개일 땐 티가 안 나니까 이걸 제가 4개로 늘려볼게요. 4개. 자, 4개. 이렇게 됐죠? 그러면 지금 이제 축의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지금 가는 게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살짝 돌릴게요. 그래야지 이제 이렇게 녹색 칸이 보이니까.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중간 평면을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대칭으로입니다. 그렇죠? 좌우 대칭. 얘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여기 하나 남잖아요. 근데 대칭을 할 때는 이게 짝수면 저렇게 돼요. 그렇죠? 짝수면은 플러스 방향이 하나 더 많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룰을 잘 기억해야 제가 일부러 짝수를 입력했어요. 만약에 내가 짝수를 입력하면 플러스 방향 쪽이 하나 더 많아요. 우리가 대칭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짝수인 건 생각을 잘 안 할 거예요. 패턴에서. 이게 홀수로 가면 3. 그렇죠. 정확하게 대칭 같아요. 얘를 중심으로 이쪽으로 이쪽. 그래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 가운데 걸 그리고 패턴을 하는 거죠. 정중앙에 있는 걸 그리고 대칭으로 갈 수 있게 패턴을 한다. 요것도 상황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가 패턴 형태를 대칭으로 이제 정의를 할 때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활용도가 상당히 좋아요. 여기도 마찬가지. 위아래도 대칭이다. 지금 짝수니까 이제 뭐예요? 플러스 방향 쪽이 하나 더 많다 그랬죠? 플러스 방향 쪽이 하나 더 많은 거고 이걸 다시 홀수로 간다 그러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이제 대칭 패턴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패턴을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는 이제 삐져나갔으니까 메인 형상에서 삐져나갔으니까 이렇게 살짝 겹치는 부분 구멍이 뚫리고 마는 거죠. 컨트롤 Z. 그래서 저렇게 대칭 형태로도 우리가 이제 패턴을 시켜줄 수 있다라는 걸 잘 인지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컨트롤 Shift R. 그럼 이제 요 대칭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방향 선택인데, 방향 선택은 아까 이제 했죠. 요 선택을 하는 건데, 일반적으로 이제 방향 선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WCS 또는 혹은 UCS 하고 동일한 방향을 가진 축선이다라고 하면, 그냥 요 위에 걸로 끝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방향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방향 선택 언제 쓰는데 저게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저것처럼 이렇게 WCS랑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패턴을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게 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저걸 하려면 우리 WCS하고 다른 축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추가 작업을 더 해줄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요 윗면을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플러스 버튼, 스케치 작성 눌러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제가 라인, L로 원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그리고 ESC, L 다시 한번 한 다음에 다시 원점에서 선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제 이 선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향성만 중요합니다. 왜냐면 방향을 가이드해 주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기서 치수 D를 입력을 하고, 자, 여기서 요모서리에서 여기까지 각도를 10도로 줄게요. 10도로 주고, 이 선에서 이 선까지의 각도를 60도로 줄게요. 자, 그리고 마무리. 그냥 요게 이 선이 그려진 위치도 솔직히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선은 어디까지나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오로지 이 선이 진행하는 방향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자, 컨트롤 쉬프트 R 직사각 패턴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 이제 피처 선택해야겠죠. 피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이제 여기 그려준 선으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독특한 게 있어요. 이거를 보려면 여기 평면도를 누르고 이제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요 부분을 좀 확대를 할게요. 요 아래쪽 부분을 좀 확대를 해서 이제 보면은 선이 두 개가 동시에 제가 그렸잖아요. 두 개 방향을 잡을 거니까. 그런데 일단 방향 선택 여기 가려면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계속을 눌러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계속으로 가면 자동으로 이제 바뀌죠. 바뀌고 이제 여기 선을 선택하는데 제가 이제 요 보면 두 개의 선 중에 아래쪽 선에다가 지금 마우스 갖다 댔어요. 근데도 이제 하이라이트 되시는 거 보면 이렇게 두 개가 하이라이트가 되죠. 여기서 이제 딱 클릭을 하면 여기 보면 이제 선택이 두 개가 선택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선이 따로 선택이 안 돼요. 그럼 이제 방향 제어가 안 되는 거냐? 제가 이제 저는 이 방향을 생각을 하고 여기 이 선을 찍었는데 방향은 뭐예요? 지금 이 방향이에요. 두 번째 선의 방향이고, 그렇죠? 안 맞아요. 그러면 두 번째가 등록이 안 되는 거냐? 요거 선택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얘가 하이라이트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이제 이 선까지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딱 하면 돼요. 근데 제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을 했어요? 첫 번째는 전 이 선을 하겠다고 그래서 이 선을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난 이 선을 하겠다고 이 선을 선택을 했거든요. 지금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한 건데 지금 보시면 이 개수를 바꿔볼게요. 이게 이제 ESC 눌러서 취소해버렸는데 다시 한번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R. 자, 피처 선택하고, 자, 오른쪽 클릭 계속한 다음에 이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 선 선택했어요. 그렇죠? 아까처럼 똑같이 나왔죠. 얘가 먼저 오고, 저는 분명히 얘를 먼저 선택했는데, 얘가 먼저 오고, 얘가 나중에 와요. 나중에 오는데 이제 개수를 이제 바꿔보면, 자, 난 첫 번째 거, 저는 얘를 선택했으니까 얘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3개야. 라고 했더니 얘가 늘어나는 거죠. 이 방향이 늘어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이거를 했을 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왜 저렇게 돼? 분명히 나 이 선을 먼저 하고 싶어가지고 이 선을 먼저 선택했는데. 얘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을 두 개를 동시에 그렸잖아요. 하나의 스케치 내에 동시에 그렸다고 하면 반대로 선택해야 돼. 내가 첫 번째 이제 방향 A를 얘로 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택해야 되냐면 제가 끌게요. X. 자, X 선택하고 난 얘가 방향 A였으면 좋겠어. 그러면 얘를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얘가 방향 A가 돼. 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을까? 도무지 이제 개발자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 게 얘야. 자동으로 얘로 들어가네요. 지금 보면 이거 들어간 것도 이상하네. 다시 한번 얘를 선택하고 얘를 먼저 찍을게요. 얘를 딱, 네, 그쵸. 그리고 여기 선택을 둘 다 취소를 하고, 둘 다 아까 선택 취소를 제대로 안 했나 봐요. 자, 여기가 지금 활성화돼 있죠? 이렇게 활성화돼 있는 상태에서
자, 얘를 먼저 찍으면, 그쵸. 이 방향이 등록이 되고, 그 다음에 얘를 찍으면, 이 방향이 등록이 돼. 아이고, 잘못 찍었다. 응? 아닌데, 선택됐는데. 자, 다시. 얘를 찍으면, 반대로 찍어야죠. 지금 얘가 되려면 얘를 찍어야죠. 제가 헷갈렸네요. 얘를 찍으면, 이렇게 된다. 이제, 순서를, 얘를 놓고, 얘를, 이걸 하고 싶으면, 얘를 찍어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되니까 저 지금 하면서도 헷갈리잖아요, 제가. 이게 미치겠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혹시라도 이제 오토데스크 관련된 문제 이거 보시면, 이거 좀 개선해 주세요. 이거는 누가 봐도 이거는 뭐가 아니잖아. 네. 일단 이 사용법의 개념을 떠나서 이건 아니잖아. 이건 도저히 아닌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되는데.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을 선택했을 때는 또 한 가지 나오는 게 거리 뒤에 보면 요게 있죠. 곡선의 길이라는 거. 우리가 이제 요거 선 선택한 거 이제 취소해 볼게요. 취소해 보면 사라져요. 그렇죠? 요 뒤에 뭐 곡선의 길이 이렇게 있는 거 사라져요. 그렇죠? 내가 선을 선택했다고 하면 거꾸로 선택할게요. 다시 얘 선택하고 그다음에 여기서는 얘를 선택하고. 그렇죠? 첫 번째가 이제 뒤집어 또 뒤집어 선택해. 헷갈린다니까 이거 정말. 하면서도 헷갈리네요. 전 얘를 A로 하고 싶어요. 자, A로 하면 여기를 선택해야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얘를 B로 하고 싶으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얘를 선택하고. 헷갈려. 제가 하면서도 헷갈려요. 하면서도. 자, 어쨌든 그렇고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나면 이제 여기 나오죠. 곡선의 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10mm 입력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거리를 입력을 해주는 거예요. 이 전체 거리를 내가 그린 선의 거리를 하나의 간격으로 할 거냐, 그렇죠? 한 개 사이의 간격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요걸로 바꾸면 전체 간격으로 할 거냐, 그렇죠? 전체 간격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방향이 지금 뒤집어져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바꿔볼까요? 방향을 완전. 그 다음에 여기도 완전. 하면 지금 안 들어오죠. 왜냐면 이쪽으로 가면 이렇게 좁아지는 형식이 되면 간섭이 일어날 거예요. 개수를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쪽으로 지금 반전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안 들어오죠. 방향은. 이쪽으로 들어오진 않아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면 좁아져서 이제 간섭이 되니까. 물론 이제 이런 형태에서는 거의 이렇게 배열하진 않을 거고, 대부분 이제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의 배열 같은 경우는 이제 저 형태가 이렇게 직사각으로 커가지고 서로 크로스될, 이거 같은 게 형상들이 막 크로스가 되잖아요. 크로스가 되게는 잘 안 해요. 그렇게 잘 안 하고, 요거는 이제 줄일게요. 하나의 간격으로 해서 10으로 할까요? 다 10 하고 반전 걸면 안 들어와죠. 이게 이렇게 요 선을 따라서 이렇게 반전은 되는데 안 들어와죠. 왜냐면 크로스가 되는 게 많아가지고 솔직히 저렇게는 힘들고, 이제 대부분 이제 요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다이아몬드 형태로 할 때는 저 안쪽에 있는 형상이 대부분 원형인 경우가 많아요. 완전한 원형, 원으로 그냥 구멍 뚫어준 건 이렇게 다이아몬드 패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처럼 이렇게 형상을 그려놓고 다이아몬드 패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형상이 크로스가 되는, 오버랩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렇게 되면 패턴 에러가 발생을 하니까 저런 경우는 별로 발생은 없는데, 저는 그냥 지금 그려놓은 거에서 추가적으로 안 그리고 설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반전. 절대 이쪽 영역은 지금 안 들어와지고 있죠. 어쨌든 이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줄 때, 그때 이제 이 선을 추가적으로 그려주고 이제 얘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그 선택하는 거에서도 지금 보면 동시에 선 두 개를 그렸을 때는 지금 선택의 순서에 오류가 발생을 하죠. 선택 순서에 오류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인식하는데 그 알고리즘 방식을 좀 잘못 짰다라고 생각이 돼요. 어쨌든 이제 저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해준다라는 게 가능하고, 이제 이게 한꺼번에 선택되는 게 싫으면 이 선의 스케치 따로 분리하시면 돼요. 분리하시면 아마 내가 선택한 대로 바로 될 거예요. 아예 스케치를. 근데 그것도 이제 조금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게, 그러면은 불필요하게 스케치라는 피처 자체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로 끝나면 되는 건데 두 개가 생기는 거다 보니까 그것도 좀 잘못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방향에서 선을 선택하는 개념은 이런 개념으로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했을 때는 선의 길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이 선의 길이라는 정보가 있으니까 그 길이를 우리가 간격, 그게 이제 맞춤의 간격이든 아니면 증분의 간격이든 그 간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여기까지 보고 취소. 요 스케치는 이제 지울게 필요 없으니까 델리트 지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거. 자, 컨트롤 시프트 R. 자, 그럼 이제 요 위에 이제 방향도 이제 설명이 다 된 것 같아요. 대칭도 됐고, 그 다음에 방향 반전하는 것도 됐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수량이라 그랬고, 이제 증분의 방식, 증분이냐, 맞춤이냐, 간격의 반식, 어떤 식으로 이제 해줄 거냐. 이제 요건 당연히 거리값. 이 이제 여기에 증분의 거리값이냐, 아니면 내가 맞춤으로 했을 때 맞춤의 거리값이냐, 그걸로 이제 되는 거고, 그 밑에 보면 이제 하나 더 있습니다. 불규칙 간격. 이제 요걸 해야겠죠. 불규칙 간격은 저기 말 써 있는 그대로예요. 우리가 이제 패턴을 할 때 간격은 항상 균일한 간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두 번째 간격은 얼마고, 두 번째에서 세 번째 간격은 얼마고, 세 번째에서 네 번째 간격은 얼마야. 이런 게 필요할 때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게 불규칙 간격인 거죠. 서로의 간격이 다 다르지만 그래도 한 열 사이에 열 간의 간격은 이제 동등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배열을 해주겠다라는 거죠. 일단은 이제 여기도 피처는 이제 안쪽에 구멍 피처를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도면에 있는 정보 그대로 넣어줄게요. 여기는 12개. 얘 하나 사이 간격이 8이었죠. 8을 입력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X축이죠. X축이고, 그 다음에 요거는 Z축. Z축은 방향을 반전해줘야 되고, 개수가 10개죠. 10개. 그 다음에 간격이 10 그대로. 그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잘 배열이 돼 있다. 이렇게 배열돼 있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불규칙 간격이라는 걸 한번 해보면, 여기서 불규칙 간격 하면 여기 플러스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는 거예요. 눌러주면 하나가 들어와요. 그 다음에 멤버를 선택해달라라고 하는데, 멤버라는 건 뭐냐면, 이쪽 방향이면 이쪽 방향. 그쵸? 여기가 이제 마우스를 딱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여기 녹색으로 표시가 되죠? 자, 이쪽 방향이야. 그럼 얘가 멤버예요. 멤버고 같은 멤버로 추가로 이제 더 등록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간격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진 좌우 간격은 이제 8이었어요. 그렇죠? 8이 기본적으로 써 있는데 얘가 8이 아니라 여긴 7이야. 어떻게 돼요?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첫 번째 선택한 멤버 사이의 간격은 7로 줄어든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 다음 거 간격도 7이에요. 7, 7이고 그 뒤부터 이제 8이 여기 기본 거리가 계속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8로 쭉 오다가 요 멤버부터 플러스 버튼을 또 누르는 거예요. 그럼 또 추가돼요. 쭉 오다가 하나, 둘, 세 개를 건너서 요 멤버부터는 10으로 가자. 그쵸? 요 멤버에다가 내가 더 추가해 줄 수 있어요. 얘도 10이고, 얘도 10이야. 그쵸? 삐져나갔네? 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간격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저 삐져나간 거 잡아야지 하면 여기서, 이 멤버는 7로 다시 와. 그리고 마지막 멤버도 7로 가자. 그러면 안 삐져나가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아이고 기능이 꺼져버렸네. 다시 잡을게요. 죄송해요. 예. 뭐 버튼을 눌렀는데 버튼이 안 먹었어. 요새 들어서 이렇게 버튼 안 먹는 게 많지. 컨트롤 시프트 R. 다시 할게요. 자, 선택하고 X축, Z축, 여기는 반전. 그 다음에 12개, 10개, 8, 여기는 10 그대로 하고, 자, 여기서 플러스 눌러서, 자, 멤버 첫 번째, 두 번째는 7이야. 그리고 플러스 눌러서 여기서 하나, 둘, 셋 와서 첫 번째, 두 번째는 10이야. 그렇죠? 세 번째까지 했었네요. 세 번째. 그렇죠? 이렇게 세 번째까지. 그래야지 삐져나가죠.
자,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눌러서 하나 건너뛰고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거 요거 7이야. 아까 요 상태였죠. 7.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컨트롤 Q 눌러서 펜이 떴네요. 자, 여기서 욕한 두 개는 뭐예요? 요 두 개는 7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기본 룰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죠. 기본 룰이 8이었으니까. 그러면 요거 8, 요거 8, 요거 8 세 개까지. 그 다음 룰이 10이죠. 10이면 요거 10, 요거 10, 요거 10. 그쵸? 그 다음 룰이 8이죠. 그럼 요거 8. 그쵸? 그 다음 룰이 7이죠. 7, 요거 7.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하면서 바꿔가면서 할 수 있죠. 이게 이제 여기만 가능한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방향 B도 여기 불규칙 간격이 있으니까 플러스 해서 똑같이 잡아줄 수 있겠죠? 여기 플러스 해서. 그쵸? 멤버 추가하고 중간에 얘하고 얘 사이 간격, 그 다음에 얘 간격은 6으로 갈까? 그렇죠? 이렇게 6으로 좁아진다. 이런 식으로. 대신에 이제 지그재그 그런 식으로 틀어버리는 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 하나 정해지면 2열 전체는 다 같은 룰을 이제 적용을 받는 거니까 지그재그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랜덤하게는 안 되지만 그래도 한 줄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저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해서 잡아줄 수 있다. 이제 지그재그가 필요하면 결국은 이제 뭘 하게 되냐면 이걸 하게 되죠. 요걸 하게 됩니다. 스케치. 내가 원하는 포인트에 걔네들이 놓여져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저걸 해주겠죠. 그거는 이제 저거 배울 때 배우시면 완전 랜덤하게 내가 원하는 똑같은 모양들을 패턴 시켜줄 수 있는 그걸 이제 학습하실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저 불규칙 간격이란 이제 내가 기본적으로 직사각 배열을 하는데 그 간격들을 불규칙하게 저렇게 정해줄 수 있는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ESC 하고 이제 종료했죠. 자, 그러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메인 윗칸에 대한 내용은 다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실 때는 그 내용보다 더 적은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왜냐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불규칙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연습하는 연습 과제에서는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강사님들도 이제 굳이 수업 시간도 한정적이고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제 굳이 이제 거기까지 이제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겠죠. 저 기능을 이제 강사님들이 모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저 기능이 아주 옛날 버전부터 있는 건 아니거든요. 저것도 이제 지금 제가 버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어느 정도 버전이 되고 나서 이제 그리고 나서 추가가 된 기능이에요. 불규칙 같은 경우도. 아주 옛날에는 아예 그냥 규칙적인 것밖에 처리가 안 됐고 저런 불규칙한 경우는 제어해줄 수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설계를 할 때 설계 개념에서 이렇게 불규칙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생각은 웬만하면 잘 안 해요. 저런 불규칙적인 거를 설계에 반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거의 디자이너지 설계자가 아니에요. 디자이너는 자기의 디자인 목적성에 따라서 여긴 좀 좁아져야 되는데 여기 저기 좀 넓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데 설계자가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항상 설계자랑 디자이너는 항상 싸우죠. 디자인적으로 이쁘려면 이렇게 해야 돼. 뭔 소리야. 제작이 잘 단순하려면 규칙적이어야 돼. 설계자는 맨날 싸워요. 그런 부분이니까 이제 저게 꼭 필요한 부분,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제가 늘상 하지만 인벤터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은 다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이때 그 기능이 필요한데? 라고 하면 그 순간에는 쓸 수 있어야지. 그런 기능이 있다라는 건 알아야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제 그것들은 쓸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 이제 일반적인 학원 강사님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크다 보니까 이거는 뭐 중요한 거 아닌데 넘어가지. 뭐 이렇게 된 걸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이제 더 심화적인 이제 내용들도 추가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컨트롤 쉬프트 R. 자, 다시 한번 이제 직사각 패턴 이제 띄워보면, 남은 거 좀 심화적으로 볼 거는 이제 범위하고 출력 형상인데, 범위가 위에 있기는 한데 출력 형상을 먼저 할게요. 왜냐면 범위는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게 이제 2025구나. 2025에 추가된 내용일 거예요, 저게. 2026에 바뀐 거는 얘가 이제 특성 파레트로 바뀐 거고, 2025에 추가가 된 건 요 범위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특수 팔레트로 바뀌기 전에 이제 범위라는 개념이 먼저 추가됐는데, 어쨌든 저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생긴 이제 기능이니까, 저걸 이제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러니까 쓸 수 없는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 가장 마지막에 있는 내용은 볼 필요가 없으니까, 출력 형상을 먼저 얘기를 할게요. 출력 형상을 확장을 해보면 이제 한 줄밖에 없습니다. 작성 방법이라는 게 있는데, 동일이라고 지금 돼 있고, 여기를 확장을 해보시면, 최적이냐, 동일이냐, 조적이냐, 이렇게 있어요. 일단은 저걸 보려면 지금 형상이 적절하진 않은데, 일단 지금 형상에서 한번 해보기는 할게요. 왜냐면, 이 최적이라는 거 봐야 되는데, 최적 솔직히 볼 때 지금 형상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해봅시다. 자, 피처를 선택을 하고요. 아까 이제 도면에 나와 있는 대로 들어갈게요. 일단 여기는 X축이고, 그 다음에 개수는 12개였고, 간격은 8이었어요. 그쵸? 이건 됐고, 그 다음에 여기는 Z축이었고요. 그렇죠? 방향은 반전시켜줘야겠죠? 그리고 개수는 10개였고요. 간격은 10 그대로 갔습니다. 네, 이렇게 갔죠. 자, 지금 상태에서 이제 동일이에요. 이제 한 요 정도 개수가 되는데, 개수가 좀 적기는 해요. 왜냐면 이 동일하고 최적, 요 사이의 차이를 알려면,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야지 차이를 확실하게 느껴져요. 자, 동일에서 제가 한번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누르면, 너무 빨리 끝난다. 왜냐면, 이 동일과 최적의 차이는 속도의 차이예요. 일반적으로 이제 동일로 처리하면 속도가 느리고요. 똑같은 양을 처리를 하는데, 저 이제 결과가 계산돼서 나오는 과정이 느리고, 저게 최적으로 되면 빨라져요. 그러니까 최적은 이제 빠르게, 많은 양의 패턴을 빠르게 표현을 할 때 사용되는 게 최적이고, 동일은 그냥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고. 그래서 그걸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있는 한 120개 정도로는 그 차이가 별로 안 보일 것 같아요. 지금 속도가 너무 이것도 빠르기 때문에 이건 넘어가고, 그거 말고 이제 동일 말고 또 하나 있었던 게 조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파악을 하려면 이 영상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컨트롤 N 해가지고 새로운 영상 하나 만들게요. 스탠다드 IPT 선택된 상태에서 작성을 눌러가지고, 새로운 이제 작업창을 띄울 거고, 여기서 이제 스케치 작업 시작, 스케치 S 눌러가지고 하고, 여기서 뭐 할 거냐면 XY 평면을 선택을 할게요. XY 평면을 선택을 해서, 여기서 선, L이죠, L 해가지고 원점에 대고,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당겨서, 여기서 이제 100, 100mm를 그릴게요. 선으로 그렸습니다. 저 화면은 좀 축소를 해야겠네요. 축소를 좀 해서, 선이 다 화면에 다 들어오게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위쪽으로 수직하게 여기 20을 입력을 할게요. 20 입력하고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이제 ESC 눌러서 끝내고, 다시 L 선 해가지고 반대쪽 끝점. 자, 여기 원점이 있던데, 여기 녹색으로 됐을 때 클릭하고 위쪽으로 수직하게. 수직 기호 딱 떴죠. 이 상태에서 10. 자, 그 다음에 엔터. 자, 이렇게 하고 ESC.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줄 거냐면, 여기 선에서 확장을 하셔가지고, 아래쪽으로, 스플라인 보관, 이걸 클릭을 한 다음에, 여기서 여기 끝점 잡고, 여기서 살짝 위로 올라올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오면서 살짝 위로 올라와서,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요거보다 살짝 아래쪽으로 한번 갔다가, 요거보다 한 살짝 아래쪽으로 중간 정도에서 한번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살짝 위로 올라올게요. 여기 20보다 좀 높게. 살짝 높게. 20보다 살짝 높게 해서 다시 마지막에 요 끝점. 땅 찍을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확인 버튼 딱 눌러줄게요. 그러면 요렇게 되죠. 요 스플라인은 저랑 똑같지 않아도 돼요. 대충 잡으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이런 개념으로 이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무리 누르고 갈게요.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스플라인에다가 우리가 뭐 이제 치수 구속이라든가 그런 걸 넣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유의미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이제 완전 정의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개념의 선이다. 스플라인이라는 건 원래 이제 그렇게 사용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구속은 안 하고 넘어갈 거고, 여기서 이제 돌출 2를 합니다. 돌출 2를 하고 이 영상을 돌출하는데 이쪽 방향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을 체크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100, 100mm를 갈 거예요. 아까랑 다른 거는 이제 양끝단의 높이가 다르고, 그 다음에 윗면이 곡면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곡면 같은 경우는 이제 결국은 3차원면으로밖에 볼 수가 없죠. 저건 2차원으로 정의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할 요 펜턴의 이 형상은 이 면에다가는 못 그립니다. 이 면을 제가 마우스로 클릭해도 여기 플러스 돼 있는 아이콘이 안 나오죠. 스케치 시작이 안 나와요. 3차원 곡면에다가 우리가 스케치 시작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S 눌러가지고 스케치 시작은 원점을 확장을 하고,
자, XZ 평면을 직접적으로 선택을 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 평면도 이렇게 돌아가 있는데 이건 롤 버튼 눌러서 똑바로 해줄 거고요. 여기서 그래픽 슬라이스 F7을 눌러가지고 일단 슬라이스를 쳐주고, 왜냐면 저 형상이 있으면 그리는데 방해되니까. 자, 여기 원점 있는 데를 좀 확대를 해가지고 L을 해서, 자, 대충 요 정도에서 이쪽으로. 이 도면을 봐야죠. 도면 지금 안 보이는 상태니까 도면을 보고. 자, 여기서 다시 L 해가지고, 자, 여기서 오른쪽으로 6mm. 수평하게 6mm. 그 다음에 위로 3mm. 그쵸? 위로 3mm. 자, ESC 누르고, 다시 L. 자, 여기서 위쪽으로 5mm. 그쵸?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3mm. 그 다음에 밑으로는 쭉 내려와서 이 점하고 이렇게 수평하게 됐을 때, 딱 추론선이 걸렸을 때 여기서 클릭. 그 다음에 여기 딱 끝점 와서 클릭. 이렇게 해주면 되죠. 형상 정의는 완전히 끝났고, 이 상태에서 위치는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가야지 나오죠. 뭐 3의 3이죠. 여기서 원점에서 3의 3이다. 그러면 여기 원점이니까 D 원점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3이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3이다예요. 그쵸? 자, 이렇게 하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이죠. 돌출 2 해가지고 돌출해줍니다. 자동적으로 이제 형상을 뚫고 나오는 형태가 이렇게 나오는데, 뻥 가 있는데 지금 뭐예요? 저는 관통을 할 거예요. 관통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서 뭘 해주냐면 전체 관통을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이렇게 관통이 됐습니다. 자, 얘를 패턴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직사각 패턴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R 눌러가지고 직사각형 패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 형상 피처를 선택을 하고, 그쵸? 피처 선택하고, 그 다음에 X축 똑같이 X축으로 가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개수는 12개. 그 다음에 간격은 8. 그 다음에 여기서는 Z축이고 방향은 반대로 가야겠죠. 반대로 반전시켜주고, 여기서 10. 간격은 10 그대로.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일단 동일입니다. 동일. 자, 동일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제 패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확인을 눌러주면, 막혔네? 그쵸? 중간에 없죠?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쵸? 그래서 뒤를 이렇게 들어가 보면, 밑엔 뚫려 있어. 밑엔 다 뚫려 있어. 요거 이제 왜 그렇게 되느냐.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해해야 되는데, 직사각형 패턴을 더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여기 정면에서 바라보면 딱 이해가 가는데, 처음에 요 뚫린 형상이 내가 관통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끝날 때 요 공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끝났어. 그러면 동일이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 처음에 요 모양으로 이렇게 네가 이제 파냈으니까 그 모양과 완전히 똑같게 이렇게 파줄게. 네. 그러니까 여기는 파다가 이 형상이 여기 서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가 딱 맞아요, 높이가. 딱 맞다고. 여기도 딱 맞아요. 그리고 이것도 맞을 거예요. 그 모양 그대로 패턴 시켜줄게. 가 동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이고, ESC 눌렀더니, 꺼졌는데. 어쨌든 이거 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최적은, 여기선 최적하면 안 됩니다. 최적을 하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최적은 속도와 관련된 거예요. 속도와 관련된 건데, 계산을 좀 빨리 해주는 거예요. 우리 패턴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산이 느려진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제 형상이 복잡해지니까. 표현해야 될, 그래픽적으로 이제 표현해야 될 부분들, 그 연산해야 될 부분들, 파낼 부분들을 많이 계산해야 되는데,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대신 뭘 못하냐면, 이 끝나는 형태 있죠. 마지막에 끝나는 형태가 달라지면, 지금 얘는 달라지는 거예요. 끝나는 면의 조건이 달라지면 연산을 못해요. 빠르게 계산해야 되는데, 그런 복잡한 것까지 연산을 못해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가 최적해볼게요. 최적을 해가지고 확인을 누르면 안 돼요. 에러를 띄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평평한 면에서 우리가 최적을 누르면 최적이 돼요. 왜냐하면 끝나는 조건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얘는 안 된다. 최적은 여기서 의미가 없고, 그러면 뭐냐? 조정이죠, 조정. 조정은 뭐냐? 조정을 해주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조정으로 바꾼 다음에 확인 눌러볼게요. 확인. 그럼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냐하면 조정은 바뀐 마감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는 부분 안 뚫렸는데 지금 다 뚫어버리죠. 그러니까 마감 조건이 달라졌으니까 얘는 이제 더블 클릭해서 다시 보면 원래 이렇게 동일하게 파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감 조건이 바뀌었으니까 나는 얘를 요 공면까지 연장을 해서 얘를 요 공면까지 연장을 해서 네가 원래 원하던 건 그거지. 저게 끝나는 게 어떻게 끝나는 거든 이 똑같은 형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똑같은 형상을 가지고 끝까지 다 뚫어버리겠다라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마감 조건이 바뀐 거에 맞춰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조정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판단에 따라서 진짜 똑같은 모양으로 가야 된다. 근데 실제로 똑같은 모양으로 가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설계를 하다 보면. 그게 아니고, 마감 조건이 바뀐 거에 따라서 그냥 다 관통을 시키고 싶어.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저 옵션을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관련된 게 뭐다? 여기 있는, 출력 형상이다. 최적은 좀 이따 보고. 최적은 진짜 좀 이따 진짜 속도가 어떻게 빨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거 볼 거는 이제 요거 하나로 끝나는 거니까 얘는 이제 X로 닫고, 그 다음에 아니요. 저장은 안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아야 될 거. 자, 다시 컨트롤 시프트 R. 요거죠. 범위를 할 거예요. 근데 범위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거는 이제 여기 제가 보면은 도면에 보면은 가운데 이상의 가상선으로, 그쵸? 요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저건 뭐야? 여지껏 한 번도 안 썼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마지막 거 하는데 필요한 형상이에요. 일단은 제가 패턴을 다 돌릴게요. 패턴이 하나 필요하니까 지금 있는 거 패턴 다 돌릴게요. 기본 형태로. 자, 요거 선택을 해서 피처로, 그 다음에 X축, 지금 계속 이거 반복이죠. 12, 그 다음에 요건 8. 그 다음에 여기서는 Z축, 방향은 바꾸고, 그쵸? 여기서는 10, 간격은 10 그대로. 그쵸? 이렇게 해서 확인. 패턴을 싹 다 돌렸어요. 돌렸는데, 이제 우리가 패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패턴이라는 건 이제 직사각 패턴이라는 건 이쪽으로 쭉 정해진 개수만큼 다 있고 이쪽으로 정해진 개수만큼 다 있어. 근데 간혹 가다 보면 여기서 한두 개 이빨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패턴은 되는데, 패턴은 더 균일한 간격으로 패턴을 시키는데 중간에 한두 개 이빨이 빠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제 이걸 인벤터에서는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인벤터도 그렇고 솔리드웍스 그렇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인벤터 처리 방법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직사각 패턴 이렇게 등록된 거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발생이라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럼 마우스 갖다 대보면 어느 칸이 어느 위치인지는 알겠죠. 그러면 이제 걔를 억제시켜야 돼요. 그래서 딱 선택을 해서 이제 오른쪽 클릭하고 여기서 난 이제 얘를 억제시키고 싶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억제를 누를 수가 있느냐? 없어요. 그럼 얘를 억제시키려면 얘가 하나 빼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요 발생해서 걔가 누군지 찾아야 돼. 나 이거 인벤터가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오른쪽 클릭 억제 이런 식으로 하면 빠지죠. 네, 하나 빠져. 이렇게 이빨을 뺄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순서를 물론 이제 이렇게 순서지만 이 개수가 말하면 세야 될 거 아니야. 얘가 몇 번째 건지 세야 될 거 아니야. 일일이 내가 차라리 여기 넘버링을 써주든가. 넘버링도 안 써주고 그냥 다 똑같이 이름 발생 돼 있는데 넘버링도 안 써 있는데 그럼 몇 번째 건지 내가 다 여기서 이제 처음부터 하나 둘 셋 넷 세던가 아니면 지금처럼 마우스 갖다 대면 나오는 이미지를 보고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솔리드웍스는 뭐가 다르냐? 솔리드웍스는 이게 아니라 요 직사각 패턴 요거 딱 하면은 여기 메뉴에 여기 탭으로 딱 구분돼 있나? 제외라는 탭이 따로 있어요. 걔를 딱 누르면 여기 있는 이미지에 점들이 하나 땅땅땅 생겨요. 요런 데에 점들이 딱 하나씩 생겨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보고 요 점 탁 클릭하면 걔가 빠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솔리드웍스 훨씬 편해요. 왜냐면 바로 여기 있는 거에서 내가 원하는 위치를 딱 찍을 수 있어. 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그림에서. 그래서 걔를 뺄 수 있어. 근데 얘는 이걸로 빼야 하니까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제 인벤터는 제외시키는 게 상당히 힘들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추가된 게 아마 그런 얘기 때문에 추가된 건 아닐까.
뭔가를 제외시키는 게 중간에 배열 중에서 중간에 뭔가 한두 개를 빼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이 생긴 게 아닌가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요. 어쨌든 지금 설명드릴 저 범위라는 기능 어떻게 보면 이제 범위라고도 하고 저 경계라고도 하는데 저 기능이 솔리드웍스에도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마지막 썼던 2020까지는 없는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없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지금 알고 있는 한 뭐 잘못된 거면 솔리드웍스 유저분들이 좀 지적해 주시면 돼요. 솔리드웍스도 그거 있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인벤터밖에 없는 기능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거 이제 억제시킨 거는 다시 살릴게요. 오른쪽 클릭해서 이제 억제를 다시 눌러주면 살아났죠. 이렇게 됐다. 어쨌든 이제 저렇게 이제 부분 억제를 시키는데 저렇게 이제 일일이 골라가지고 억제시키려고 그러면 상당히 피곤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린 이 그림은 뭐냐. 내가 패턴을 하는데 여기만 남기고 싶어. 여기만 패턴. 내가 지금 그린 영역에만 패턴이 됐으면 좋겠어. 그가 제가 원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걸 한번 해볼게요. 자, 저걸 하려면 일단 요 윗면을 선택하고 스케치 작성. 할게요. 스케치 작성. 제가 저거 윗면을 선택하고 하는 이유도 좀 있어요. 일단 그리고 이제 그리면 요 안쪽에서 그리면 방해가 되니까 요 바깥쪽에서 그리고 위치를 맞춰서 갖다 붙일게요. 이렇게 30, 요 바닥에서부터는 30, 똑같이 30, 30, 40, 4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L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높이가 40이에요. 높이가 수직하게 40. 자, 이쪽으로도 40. 위로 20. ESC L 여기서 오른쪽으로 수평하게 25. 그래서 아까 그렸던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추론선 딱 나올 때 붙이면 이제 사이즈 정의는 끝났고 이제 얘가 D 원점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요 거리가 30. 그쵸? 그 다음에 마찬가지 원점에서 요 아래쪽 선까지 높이가 30. 위치가 잡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마무리. 여기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대면 이게 선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자, 그럼 이제 얘를 이 영역 안에만 내가 패턴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직사각형 패턴 더블 클릭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얘를 확장을 하고 자, 여기다가 그거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없네? 예. 저는 없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거 없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얘를 더블 클릭했다는 얘기 뭐예요? 여기 편집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방금 한 스케치는 뭐예요? 이거 편집하고 나서 나중에 한 작업이죠. 앞단에 있는 우리가 이제 피처 트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앞단에 있는 작업을 내가 편집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있는 작업은 그게 편집이 끝나고 난 다음의 일이잖아요. 이후의 일이야. 우리가 타임라인 시간적으로 봤을 때 시간의 흐름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인벤터에서는 이거를 이제 모형 검색기라고 하지만 이걸 똑같은 기능을 이제 퓨전에서는 타임라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시간의 흐름에 관련이 돼 있어요. 작업 순서에. 그래서 타임라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어쨌든 이 스케치 4는 발생 자체, 얘가 발생한 타임 자체가 직사각 패턴보다 나중이야. 그럼 내가 직사각 패턴을 수정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기서 과거에 했던 작업을 수정한다는 건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스케치 4는 그 이후에 태어난 애니까 우리가 볼 수 없는 거죠. 요것도 되게 여러분들 3D CAD에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나중에 수정을 할 때 수정을 얼마나 내가 잘하느냐가 이 타임라인을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 예.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 안 되네. 그러면 뭐예요? 직사각 패턴을 지우고 이걸 다시 그려? 없애고 다시 그려? 직사각 패턴 되기 전에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D CAD는 그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자, 일단 취소하고 나갈게요. 일단 못 보니까 그거를. 그럼 얘를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마우스로 꾹 눌러가지고 잡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끌어올리면 옮겨지죠. 요 사이로 이렇게. 자, 내가 그린 건 나중에 그렸지만 순서를 바꿔줄 수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퓨전에서는 역사를 바꾸는 거야. 얘가 먼저 태어났었는데 아니야 네가 먼저 태어나 그래서 앞으로 딱 넘겨버리는 거지. 이게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3D CAD가 어떤 작업의 순서에 있어서 편집하는 게 편하단 말이야. 이걸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검색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는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선생님, 저도 선생님하고 똑같이 얘를 잡아서 이렇게 옮기면 안 옮겨져요. 안 옮겨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 그게 어떤 경우냐? 그것도 알아야지. 스케치 4를 제가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게요. 제가 아까 이걸 그릴 때 바깥에서 그렸잖아요. 화면 바깥에서.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를 지울게요. 혹시라도 내가 이제 화면 안쪽에서 그리다가 여기 있는 요 점이 요 형상에 이제 이렇게 형상들이 잔뜩 있으니까 이 형상에 구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요게 이렇게 해서 요 끝점에 딱 구석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구석이 안 걸리니까 일치로 걸게요. 제가 일치로. 자, 요 점이 요 선의 중간점 아니면 요 선의 끝점 뭐 이렇게 해서 일치로 그냥 요 선하고 일치하게 할게요. 자, 요 선하고 일치를 했어요. 그럼 지금 이 선은 뭐예요? 이 선은 얘가 패턴이 되고 나서 발생하는 선이죠. 그러면 지금 이 점하고 이 선이 일치했다는 건 얘가 패턴된 형상을 참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마무리. 나갈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를 잡아서 위로 올려볼게요. 그럼 아까랑 다르죠. 아까는 줄이 중간에 이렇게 줄이 나왔는데 줄이 안 나오고 어떻게 돼요? 안 돼? 못해? 나 못하는데? 하고 나온 거죠. 못 옮겨. 왜 그러냐면 방금 전에 스케치에서 뭘 했어요? 여기 있는 요 선을, 요 모서리 선을 참조를 했어. 얘는 직사각 패턴이 발생을 해야지만 있는 모서리죠. 그럼 얘는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거야. 왜? 걔가 발생한 모서리를 참조해야, 걔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발생된 모서리를 참조해야만 하니까 시간을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공상과학 수술에서 얘기하는 타임 파라독스가 되는 거죠. 타임 파라독스. 쟤가 없어지면 나도 죽는데? 그렇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 공상과학에서 SF 수술을 보면 그렇잖아요. 과거로 갔는데 나의 선조를 죽이면 안 되잖아. 그럼 내가 없어져야 되잖아. 이게 타임 패러독스잖아. 그러니까 내가 참조한 애를 죽여버리면 내가 있을 수 없잖아. 그러면 이 타임 패러독스에 걸리면 나는 과거로 못 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런 개념이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주의해서 써야 된다. 그래서 저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얼마나 신경 쓰고 잘 신경 쓰고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컨트롤 Z로 치수 지운 것까지 다 살려야겠죠. 살리고 마무리. 어쨌든 그래서 제가 얘를 바깥으로 뺀 거예요. 안쪽에 있는 뭘 하나라도 참조하지 않기 위해서. 바깥에서 빼가지고 안쪽으로 갖다 붙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얘를 바꿔줄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요 검색기 잘 활용하는 거 요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요 직사각 패턴을 더블 클릭해도 얘가 보이죠. 예, 지금 보이잖아요. 보이면 이때 뭐예요? 면 또는 프로파일 선택. 요거를 딱 클릭한 다음에 내가 여기 있는 요 선에서 딱 갖다 대니까 저 형태가 딱 보이죠? 딱 클릭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바깥에 있는 것들이 죄다 어떻게 돼? 빨간색으로 쫙 표시가 되죠. 빨간색으로. 지금 여기서는 잘 티가 안 나는데 약간 돌릴게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빨간색으로 되는 건 뭐냐면 발생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초록색으로 표현된 애들만 발생돼요. 지금 보시면 요거 살짝 걸쳐 있는데 발생 안 되죠? 자, 확인 눌러볼게요. 그렇죠? 딱 요것만 발생이 되는 거예요. 원본 남아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전 이 기능에서 가장 아쉬운 건 이거예요. 원본이 남아있다. 원본이 남아있다. 우리가 이제 전체 영역을 패턴을 할 때, 어느 영역을 커버해서 패턴을 할 때는 한쪽 모퉁이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얘는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모퉁이에서 생각을 하면, 모퉁이가 남어. 우리는 중간 영역만 남길 건데, 그쵸? 중간 영역만 남길 건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이거를 하겠다. 그리고 얘가 남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원형을 어디다? 이 중간에다 그려야 돼요, 중간에다. 중간에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칭을 써야지. 대칭으로 패턴을 해야 돼. 여러분들이 이제 쓰실 때는 저런 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 보면 요렇게 있는데, 밑에 보면 간격 띄우기가 있죠. 간격 띄우기는 뭘까? 자, 여기다가 10을 입력해 볼게요. 10을 입력했더니, 여기서 안쪽으로 10이 들어가. 그쵸? 이 영역을 내가 줄여버리는 거예요. 저 영역에서 10mm 여유. 하나도 안 생기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0을 입력해 볼까요? 마이너스 10을 입력하면 영역을 확장시켜. 그렇죠? 그럼 이제 얘는
제가 10을 입력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10mm를 확장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내가 그린 거보다 약간 좀 확장해서 생각해야겠는데 해보니까 좀 적은데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해줄 수 있다 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줄 수 있고 가격 기억이 그거예요. 요거 반전해주는 건 이제 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마이너스로 했는데 요 값을 반전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도 마이너스를 입력하지 않고 그냥 10이라고 입력을 하고 여기서 반전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 자, 가격 기억은 다시 0으로 갑니다. 저거 이제 내가 이제 선택한 영역을 어떻게 확장을 할 거냐 축소를 할 거냐 그걸 잡아주는 게 이제 간격 띄우기고, 그 다음에 이제 포함이라는 건 이제 발생되는 거에 대한 제어인데, 첫 번째로 지금 돼 있는 게 뭐냐면, 경계에 완전히 둘러싸인 애들, 그쵸? 이 지금 보면은, 지금 발생하고 있는 애들이 얘 있잖아요. 얘네들은 뭐예요? 이 경계 안에 모든 모서리들이 내가 그린 형상들, 모든 형태가 완전하게 들어오는 애들이죠. 저렇게 잡아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건 뭐냐? 중심이 경계 내부에 있는 형상. 얘를 체크를 할게요. 얘를 체크하면 요게 두 개가 추가가 되죠. 그럼 중심이라는 건 뭐냐? 지금 여기 보면 얘를 체크하는 순간 뭐가 나오냐면 빨간 점이 하나 생겨요. 빨간 점. 빨간 점은 이제 평면도로 완전히 놓고 봐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되죠. 빨간 점 위치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지금 여기 완전히 떨어지는 거 보면 여기 있다면 얘는 어떻게 보냐면 전체 영상의 가장 최외곽을 봐야 돼요. 최외곽을 봐서 보시면 이렇게 최외곽. 그러니까 얘가 지금 여기가 파져 있는데 파져 있는 건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 사이 가운데 바깥 사이 가운데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최외곽의 포인트를 수평수직으로 쫙 이은 사각형이 나오면 거기 그 면의 중심이 중심점입니다. 제가 요 영역 안으로 들어오면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얘는 걸쳤죠. 걸치면 X예요. 딱 사이드에 걸친 거잖아요. 가장 모서리 걸치면 X예요. 무조건 들어와야 돼. 0.01mm라도 들어와야 돼. 네, 그렇죠? 그래서 들어오지 않아서 빠진 거고, 그 다음에 저 위쪽에 이제 두 개 추가된 거.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 들어왔잖아. 네, 그렇죠? 네,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표현된 점들은 뭐예요? 중심이 바깥으로 나갔어. 쟤네들은 안 나와. 이런 방식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요거예요. 기준점 방식. 자, 기준점을 클릭해 볼게요. 클릭해 보면 뭐가 바뀐 거지? 라고 했는데 지금 기준점을 클릭하면 뭐가 생기냐면 발생 기준점이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아까 중심점은 내가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면적의 정중앙이잖아. 최외곽을 가지고 만든 사각형의 면적의 중앙이잖아.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바꿔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근데 얘는 뭐냐? 내가 이제 나는 어디를 기준으로 삼을래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상이 쭉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점 선택해서 내가 난 요 점이 기준이야. 요 선의 요 끝점 이 기준이야라고 딱 하면 거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이제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보면 요 끝점이 들어온 애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얘네들도 두 개도 추가가 되죠. 그렇죠? 이 두 개가 추가되는 거예요. 빨간색 점이 사라졌잖아요. 두 개도. 그러면 아까는 정중앙으로 했을 때는 이 전체 형상의 정중앙으로 했을 때는 요 두 개만 추가가 됐는데 이제 얘도 추가가 된다. 만약에 내가 이제 기준점을 바꿔주면 자 여기서 기준점을 X 해버리고 기준점을 아니 반대 끝점 자 이렇게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쪽 추가 안 돼요. 그렇죠? 이쪽도 추가가 안 돼요. 대신에 여기 있는 네 개가 추가가 되죠. 이제 저런 위치 관계를 따져서 하는 것들이 그거를 이제 내가 그 위치를 잡아줄 수 있는 기준을 내가 잡아줄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제 요 마지막 방법입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기준을 선정을 해줄게. 그리고 얘는 자동으로 면적의 중심이 기준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는 형태 전체가 안에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조건이 어떤 거냐, 저거에 의해서 결정을 해주는 거죠. 내가 골라줄 수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원하는 특정 형상 안에서 저렇게 다른 것들 그걸 빼고 다른 것들은 제외해준다. 그렇죠?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되는데 아쉬운 점은 뭐다? 이렇게 되는 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걸 할 때는 저 형상 내부에 내가 이제 패턴해줄 그 영역 내부에 일단 형상이 있어주는 게 원본 형상이 있어주는 게 좋다. 물론 이제 이렇게 돼도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죠. 여기를 메꿔주면 되니까 내가 이제 모델링을 다시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쓸데없는 게 늘어나니까
이런 처리가 필요로 할 때는 가급적이면 내가 하고자 하는, 패턴하고자 하는 영역 내부에 원본이 있는 게 좋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봤으면 이제 다 봤는데,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에 했던 이 기능이 과연 필요하냐라고 하면, 일반적인 선에서의 설계에서는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제 거의 이런 것들은 디자인적인 개념에서는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예까지 들어드리고, 그거 예 들어드리면서, 아까 이제 못 보여드렸던 거, 최적에 대한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해요. 최적. 그래서 이제 한 가지를 더 할게요. 컨트롤 N 해가지고, 스탠다드 IPT, 요거에서 작성을 이제 눌러주고, 새로 하나 만들게요. 어쨌든 이제 마지막 거 하겠습니다. 자, S 눌러서 2D 스케치 시작. 눌러주고, XZ 평면 선택할게요. 선택하고, 평면도가 똑바로 되게 롤까지 해주고, 자, 여기서 사각형 그려주는데, 이번에는 직사각형이 아니라, 2점 중심을 이용을 해서, 자, 원점에다가 사각형의 중심을 놓을 거고요. 이렇게 뺄 겁니다. 자, 이렇게 빼고, 여기서 이제 100, 탭 100, 네, 100에 100짜리 사각형을 만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무리 해가지고, 돌출 2. 돌출 2. 네, 눌러주고요. 그리고 2. 네,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두께는,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 제가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얇은 판에서 많이 이런 작업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디자인적으로 할 때. 2.3. 일반적으로 얇은 판지 틀 때 뭐 1.2T 쓰는 경우도 2.3T 쓰는 경우도 있고, 2.3 크기에 비해 너무 큰 것 같으니까 1.2. 너무 두꺼운 것 같으니까 1.2T짜리. 되게 이제 두께에서 소수점 쓰는데, 판재들이 저렇게 나와요. 소수점으로. 일반적으로 시중에는 거. 1.2,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는 게 2.3,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게 3.2, 그 다음에 이제 3.2 다음에 4로 넘어가면 4가 아니라 4.5. 일반적으로 판재 판매하고 있는 게. 그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1.2로 한 겁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 판에다가, 요 판 위쪽에다가 플러스 버튼 눌러서, 원을 하나 그릴게요. 컨트롤 쉬프트 C. 원점이 이렇게 녹색으로 잡히죠. 원점을 딱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직경은 1로 갈게요. 1. 직경은 1로 가고, 그 다음에 마무리. 그 다음에 저 스케치를 가지고 돌출 2를 하고, 그쵸? 그럼 요 위로 올라오려고 그럴 텐데, 이제 절단 선택하면 아래로 가겠죠? 그리고 전체 관통 해서, 이제 직경이 1인 구멍을 뚫었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패턴을 할 겁니다. 패턴을, 자, 직사각 패턴. 컨트롤 시프트 R이죠. 컨트롤 시프트 R. 해주고, 피처는 이제 요 구멍. 확대해가지고 딱 선택을 하고. 그렇죠? 구멍을 선택하고, 이제, 대칭으로 갈 겁니다. 대칭. 여기는 X축, 여기는 Z축. 대칭이니까는 뭐 방향성은 상관없겠죠. 요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 볼게요. 그리고 이제 개수를 갈 건데, 한 50개 가볼까요, 일단? 50개. 50개 가고, 간격이 지금 너무 넓죠? 간격은, 2mm로 갈 겁니다. 이 간격 2mm로 했을 때 50개면 짝수니까 이 한쪽이 이쪽 끝에 닿죠? 한쪽이 닿으니까 49개로 가는 게 맞겠네요. 49개. 그러면 여기 이제 끝에는 안 가고 여기서 이제 2mm 남겨놓고 구멍이 뚫릴 것 같아요. 중심까지. 이렇게 뚫리고 그럼 여기도 이제 개수는 49개가 돼야겠네요. 49개 홀수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간격은 똑같이 2mm. 자, 그래 놓고 확인. 하면 이제 요게 뭐냐면 판때기에다 구멍 다다다다 뚫은 거죠. 네, 그렇게. 타공판이라고 어떻게 보면 볼 수 있는데. 요런 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디자인적으로 얘를 쓸 때, 이렇게 타공이 되면서 이 타공이 내가 원하는 무늬가 되는 거예요. 전체로 이렇게 타공이 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무늬로 타공이 나 있는 거. 그런 거 할 때 쓰면 솔직히 유용할 것 같아요. 자, 요거 직사각형 패턴 요거 더블 클릭을 해서, 일단 한 가지 먼저 볼 거는, 지금 타공 개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서는 속도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볼게요. 동일해가지고 확인하면, 지금 보시면은 기다리라고 이렇게 동글동글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약간 좀 딜레이가 있죠. 물론 얘도 그렇게 많은 게 아니고, 그렇게 복잡한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이제 아주 오래 걸리는 거나 오래 기다려야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제 직사각형은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아까 우리 마지막 봤던 거 작성 방법에서 동일이 아니라, 제가 이걸 최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위판에 끝나는 마감이 다 똑같으니까 이거는 이제 에러가 발생 안 하고 처리가 되거든요. 방금 중에 동일할 때 속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빠르죠.
이걸 다시 바꿔볼게요. 더블 클릭해서 최적이 아니라 다시 동일로 바꿀게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저 도는 게 한 3번, 4번 돌죠. 뱅글뱅글 도는 게 3번, 4번 돌죠. 다시 더블 클릭하고 최적을 누르면 확인. 한 번, 예, 한 번 누르면, 한 번 도니까 결과가 나와요. 이게 최적이에요. 최적은 개수가 많은 패턴의 연산을 좀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건데, 조건은 이거예요. 마감 조건이 얘는 바뀌질 않잖아요. 예. 단순 연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평한 판에서 이제 뚫어준 거를 패턴을 해줄 때, 그때는 가능한데, 이제 아까 봤던 것처럼 막 곡면에서 마감되는 끝부분의 형상이 달라진다든가, 얘가 이제 뭐만 해도 지금 안 되냐면, 요 위에 아마 몇만 있어도 아마 처리가 안 될걸요? 이게. 부품의 끝을 올릴까? 올리지 맙시다. 패턴 하기 전에 부품의 끝을 올릴까? 말까? 올릴게요. 일단 이 직사각 패턴 하기 전에 작업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롤백이라는 게 있어요. 롤백. 부품의 끝이라는 게 있는데 얘를 이렇게 위로 올려주면 아직 직사각 패턴 하기 전입니다. 여기 직사각 패턴 하기 전이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다가 면 잡고 플러스 그래서 원을 하나 원점을 기준으로 그냥 대충 그려줄게요. 그리고 마무리 그다음에 돌출 10mm를 돌출시킬까요? 그리고 패턴을 했다. 이거 볼게요. 그러면 일단 에러가 나죠. 이거는 어차피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직사각 패턴 더블 클릭을 하고 여기서 동일로 돼 있고 여기 잘 선택돼 있고 구멍 뚫린 거 잘 선택돼 있고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은 방금 에러 난 거 무시하고 이제 여기 잘 됐으면 처리가 잘 됐죠. 이렇게 됐고 당연히 이제 요 하부에만 뚫은 거니까 요 위쪽에는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더블 클릭을 해서 최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최적. 요럴 때도 에러가 최적을 바꿀 수가 없죠. 바꿀 수가 없게 나옵니다. 왜냐면 저렇게 되면 여기 이제 요 위쪽에 이제 조건이 달라지잖아요. 그거를 최적으로 연산이 안 돼. 그래서 저런 부분이 있으면 최적이 안 돼. 그러니까 최적할 때는 단순해야 돼. 그 패턴이 들어가는 거. 최적이 이제 빠르니까 누구나 빠르게 뭔가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다 최적을 쓰고 싶어 하지만 최적은 개수가 많은 건 상관없어요. 개수가 많아서 복잡해지는 건 상관없는데 그 조건, 저 패턴이 지나가는 영역들의 조건이 변화되는 거는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처리해 주는 대신.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어쨌든 요 돌출을 3번은 지워줄게요. 델리트.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직사각 패턴 할 수 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걸 확장할 게 아니라 더블 클릭을 할 건데 더블 클릭해서 이거는 빨리 하기 위해서 최적을 한번 바꿔볼게요. 최적인 상태에서 경계가 되는지 그것도 이제 알고 싶어서 최적으로 바꿀게요. 최적으로 바꾸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모양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요 윗면을 선택을 하고 여기서 스케치 작성 눌러줄게요. 자, 원하는 모양은 요 바깥쪽에다 그려줄 겁니다. 바깥쪽에 그려주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했어요. 대충 그릴게요. 원 해가지고 중심지를 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사각형보다 작게 이렇게 해줄 거고요. 여기 중심지를 원 가지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무 데나 잡고 이렇게 적절히 사이즈가 다른 원을 마우스로 그냥 클릭만 했죠. 제가 치수 안 줬어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자르기죠. 자르기로 자르고 이렇게 잘라가지고 형상을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이 형상을 제가 잡아다가 이렇게 마우스로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옮겨줄게요. 그러면 이 안쪽으로 넣어줄 수가 있어요. 넣어주고 그렇죠.
지금 그린 스케치가 직사각형 패턴보다 나중에 있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직사각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가지고 뭘 할 거냐면 여기서 경계를 선택을 해줄 거예요. 방금 전에 그렸던 스케치 4번을. 그러려면 아까 제가 설명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어떻게 해야 돼요? 스케치 4를 이 사이로 올려줘야죠. 얘보다 먼저 발생했다. 해주고 더블 클릭 하면 이렇게 보이죠. 보이고 자, 그 상태에서 자, 면 또는 프로파일 선택 여기 클릭하고 이제 얘를 딱 선택하면 이렇게 잡히죠. 자, 그리고 확인을 하면 어떻게 돼요? 촘촘하게 뚫린 구멍이 내가 원하는 형태로 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이제 요런 부분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간격하고 아까 그린 그림하고 이제 그 해상도 관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게 저거 이제 결국은 이제 도트로 이미지를 표현하는 거잖아요. 도트 이미지 표현하면 그 해상도 관계 때문에 좀 이상하게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크기 이미지를 이제 수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얘네들 배열 간격을 수정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어떤 이제 패턴이 진행돼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상당히 유용하죠. 이게 설계적으로 쓰일 건 아니에요. 디자인적으로 쓰일 거지. 그래서 디자인적으로는 자기가 쓰일 용도는 좀 많은데 설계적으로 쓰일 용도가 그렇게 많으냐는 솔직히 저는 아리까리해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거의 대부분 3D CAD들이 매년 새 버전을 내놓잖아요. 새 버전을 내놓으면 나 뭔가 이제 좀 나아졌습니다. 뭔가 좋아졌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기능을 가졌습니다.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럴 만한 게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내서 추가를 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아쉬운 부분들을 개선을 해주지. 제가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뭐 패턴에서 굳이 한다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이제 발생해서 이제 내가 억제를 하는데 발생해서 억제를 할 게 아니라 솔리드웍스처럼 그냥 내가 요 그림에서 내가 여기 있는 요점 탁 클릭을 해가지고 억제를 할 수 있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쵸? 이게 뭐야?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건지 어떻게 다 찾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 뭐 오른쪽 클릭해서 뭐 여기서 오른쪽 클릭해서 뭐 해줄 수 있는 여기서 피처 억제하면 얘 통째로 억제되는 거고 억제를 하기 위한 억제로 들어가도 여기서 내가 선택해서 억제할 수 있는 뭐 들어갈 수 있는 메뉴가 자체가 없잖아요. 차라리 그런 걸 개선을 해주지 뭐 이런 거를 하는 것보다 물론 이제 나름 디자인적으로 이걸 인벤터를 활용하시는 분들은 이게 나름의 의미는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 기능이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제 본인이 일하는 분야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근데 이제 아마 자격증까지 공부하시는 이제 일반 인벤터 학습하시는 학생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유용한 기능은 아니겠죠. 왜냐면 우리가 전산응용 기능사에서 이런 거를 할 일은 없어요. 때려주기도 안 나와요. 저런 거를 시험 문제로 낸다? 그럼 뭐 내는 놈이 이상한 놈이에요. 어쨌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원본 구멍이 첫 번째 구멍이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형상 내부에 있으니까 바깥쪽에 남는 게 없죠. 사용 조건은 이제 그걸 맞춰줘야 된다. 그런 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까지 해서 직사각형 패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